첫 출연을 앞두고 연습 중인 출연자. 안녕하세요. 다시 할게요.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다. 과연 그는 무사히 첫 데뷔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토포스트 김민창 에디터입니다. 기존의 편집장님 얼굴만 보기 지루하셨을 여러분들을 위해 새로운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보여드리도록 노력할 테니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확한 인증도 받지 않고 판매부터 했던 차가 현재 그 역풍을 제대로 맞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아이오닉5의 이야기인데요. 환경부가 소문만 무성하던 아이오닉5의 최대 주행 가능 거리를 발표하자 소비자들의 계약 취소합니다 라는 반응이 속출하는 가운데 주행거리 문제보다 더 역겨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역대급 사전 계약 대수를 보여주며 초반 흥행에 성공한 아이오닉5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지난 26일 환경부가 아이오닉5 롱레인지 모델의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 가능 거리를 발표했습니다. 환경부의 인증에 따르면 1회 완전 충전으로 429km의 주행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를 본 네티즌들은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왔다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행거리 발표 이전 네티즌들의 아이오닉5의 짧은 주행거리를 축축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환경부의 인증을 기다렸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짧은 주행거리가 그대로 발표되자 소비자들은 실망감에 빠지며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발표된 아이오닉5의 주행거리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429km의 주행 가능 거리마저 19인치 휠 기준으로 고급형에 들어가는 20인치 휠 경우에는 이보다 주행거리가 더 짧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환경부 발표에는 롱레인지 후륜구동 모델만 언급이 되었는데 사륜구동 모델은 이보다도 더 짧은 300km대의 주행 가능 거리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롱레인지 사륜구동 모델의 경우 이미 유럽 기준 430km의 주행거리를 인증받았지만 기존의 전기차들이 유럽 기준 대비 더 까다로운 국내 환경부 인증을 받게 되면 15% 정도의 주행거리 감소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인데요. 스탠다드 모델 또한 롱레인지에 탑재된 72.6kWh보다 낮은 용량인 58kWh 용량의 배터리가 장착되기 때문에 300km 중반대의 주행거리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환경부 인증을 본 소비자들은 취소갑니다. 한 자리 빼드려요. 이제야 발표된 거 보면 억지로 429km 나올 때까지 테스트한 느낌이다. 테슬라가 대단한 거였구나. 3년 전 나온 니로보다 못한 차다. 입만 벌리면 구라, 한구라다 라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오닉5의 실 주행거리는 어느 정도가 나오게 될까요?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차와 달리 100km 속도가 넘어가게 되는 고속의 환경에서는 오히려 전비가 떨어지게 되고 60km에서 80km 정도의 속도에서 회생제동으로 인한 에너지 회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가장 높은 전비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아이오닉5는 90km 이상의 주행 상황이 많은 고속도로보다는 일반적인 시내에서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주행이 실주행거리에 있어서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이오닉5의 가장 큰 경쟁 모델인 테슬라 모델3와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모델3 롱레인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 가능 거리가 499km입니다. 전기차의 상품성 핵심 중 하나인 최대 주행 가능 거리에서 아이오닉에 비해 70km 더 긴 주행 거리를 보여주죠. 또한 아이오닉은 모델3에 비해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 기술인 OTA 등에서도 약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럼 아이오닉5가 무조건 모델3보다 못하다는 거냐? 또 이유 없이 현대차 까는 거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애초에 모델3와 아이오닉5는 같은 전기차이지만 다른 성격을 지닌 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오닉5는 주행거리의 모든 걸 올인하기보다는 전기차 플랫폼의 이점을 살려 넓은 실내 공간을 뽑아내고 V2L 기능 등으로 현대차가 내세운 무엇이든 가능한 전기차에 초점을 맞춰 설계한 전기차입니다. 반면 모델3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한 것 치고는 기존 내연기관차와 별 차이 없는 실내 공간을 가졌죠. 이유는 테슬라가 모델3를 설계할 때 차량의 휠 베이스를 줄여 최대한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한 디자인의 설계를 우선시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테슬라의 모델3 공기 저항 계수는 역대 최고 수준인 0.23을 기록했죠. 결국엔 아이오닉5와 모델3 중 어떤 차가 더 좋고 나쁘다를 말하기보다는 탑승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자신에게 더 적합한지 아닌지를 따져볼 수는 있겠습니다. 단순히 전기차를 장거리 이동용으로만 사용할 목적의 소비자라면 아이오닉보다 더 긴 주행거리를 가진 모델3가 나아 보이지만 차박이나 캠핑 등 다목적 용도를 위한 전기차를 찾는 소비자분이시라면 아이오닉5가 더 나은 선택지가 되겠죠. 하지만 아이오닉5의 문제는 주행거리만이 아닌데요. 소비자들로부터 주행거리 문제보다 더 역겨운 문제점이라는 반응을 이끌어내는 노조 문제가 있죠. 출시를 목전에 두었음에도 아이오닉5의 생산에 대한 노조의 반발로 생산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실은 이미 매체를 통해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애초에 주행거리, 품질 논란 등을 따지기도 전에 초도 물량 대응조차 못하게 생긴 상황입니다. 과연 노조는 무엇이 불만이었을까요?
노사 간 갈등의 주 원인은 바로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맨아워인데요. 맨아워란 시간당 생산 라인에 배치되는 전문 인력수를 뜻합니다. 신차를 출시하게 되면 생산에 착수하기 전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맨아워를 정하게 되는데,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생산에 필요한 부품의 가짓수가 약 30에서 40%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전기차 생산에는 많은 근로자들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고, 기존의 공장 인력들은 즉 잉여 인력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이후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다시 양산에는 돌입했지만, 이미 아이오닉5의 국내 대기 물량은 35,000대 이상으로 올해 현대차가 제시한 국내 판매 목표인 26,500대를 훌쩍 넘겨버린 지금 아이오닉의 증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지난 23일 아이오닉5를 19,000대 증선하는 생산 계획을 세웠다 라는 현대차의 증산 계획이 보도되었지만, 아직 노사 간의 정식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노조의 지난 행동들을 선례로 보면 순순히 증산에 합의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죠. 이로 인해 현재 아이오닉5는 지금 계약하더라도 사실상 올해 안으로 인도받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전기차 전용 조립 공장을 짓는 게 빠르겠다, 배가 불렀지, 공장 자동화 생산돼야 정신 차리지, 잘 서게 하면 뭐하나, 만들지를 못하는데, 현대차는 노조가 있는 한 차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무조건 폭망할 수밖에 없다 라며 노조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노조도 생산 인력이 줄어듦에 따른 인력 감출을 우려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반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겠죠. 하지만 시대가 바뀌는 것에 따라갈 생각 없이 볼멘 소리만 내는 것은 대중들에게 그저 떼쓰기로밖에 안 보이겠죠. 아이오닉5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환경부의 주행거리 인증은 불난집에 기름을 부어버린 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주행거리가 짧다 길다를 논하기 전에 소비자들도 먼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차량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이죠. 확실한 건 현재 아이오닉5가 오로지 주행거리로만 논란이 되고 있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믿고 계약한 소비자들로 하여금 현대차가 확실한 대처를 통해 논란을 불식시켜야 할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좋은 혜택이 있냐?